네, 이번 코너는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깊이 있는 분석입니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보험증권 커버하고 있는 임희연 애널리스트와 함께 몇 가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증권보험주 2분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이렇게 타이틀이 나갔습니다. 어제 실적이 나왔던 한국금융지주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대치 좀 밑돌았네. 네, 이 회사가 시장 컨센서스가 원래 이번 2분기 실적이 한 2,100억 원 언저리였는데 네. 실제로 순이익이 한 995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죠. 많이 났네요. 네, 1,000억 원을 미달하는 이제 숫자가 나왔고요.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원인들을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저희는 보통 이제 그 증권업종은 보는데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대비해서 운용손익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들었고 시장 네.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이 운용손익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채권평가 손실이 잡혀서 여기에 따라서 한 1,000억 원 정도가 이제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한국투자증권이 외화채를 발행했었던 게 한 6억 달러 정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약 330억 가량의 그 환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해외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 관련된 이슈도 좀 발생을 해서 약 300억 원 가까이 일회성 비용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한 2분기 실적에 좀 부진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영업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비우호적이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확 주니까 유혹의 손길을 공매도로. 네, 그게 사실 조심스럽죠. 네. 금융사도 금융사 나름의 이 사정이 있겠죠. 근데 이 밸런스라고 하는 뭐 이익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균형을 잘 맞추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훅훅 어디서 손실이 네. 확 나는군요. 물론 이제 환경 자체가 급변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많네.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그들도 금융사들 있잖아요. 그죠? 실적 보면은 이제 컨센서스라고 하는 거를 그 기준해서, 그러니까 그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뭐 약간 안도랠리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글로벌 IB들하고는 다르게 이자 손익 기반의 이제 그 손익 구조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빈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JP모건이라던가 뭐 골드만삭스라던가 이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수료라던가 이제 뭐 그 자기자본 트레이딩 이런 부분보다도 그 이자 손익 쪽에서 이익을 좀 탄탄하게 좀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은행하고 증권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잡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회사별로 운용 전략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듀레이션 관리를 통해서 이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근에는 좀 전략적으로 많이 좀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2분기 또 증권사들 실적도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호시절은 이제 끝났나 이렇게 얘기들 하던데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나오던가요? 네, 하반기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증권업종은 깊게 분석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요인들을 보셔야 돼요. 네. 뭐 ELS라던가 혹은 뭐 부동산 PF라던가 뭐 IB라던가 ECM, DCM 다 이제 뜯어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거래대금하고 코스피 지수 이렇게 두 가지만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반등세가 뚜렷해지고 주도 업종이 뚜렷해지는 시점에 그런 시점에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러고서 증권주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과거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 그 과거에 코스피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동반 증가할 때 증권업종은 85%의 확률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75%의 확률로 코스피를 아웃퍼폼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런 그 반대의 상황에서 어땠냐 이것도 중요할 텐데 코스피가 하락을 하고 거래대금이 감소할 때는 증권업종이 100% 이제 하락하고 코스피 대비해서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런 구간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일부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지금 워낙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증권주들 그래도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익 체력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하니까 뭐 배당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좀 바텀피싱 아이디어를 많이 그렇죠. 좀 이제 노려보려고들 하시는데 사실 뭐 이런 관점에서 저도 이제 일정 수준은 동의. 공감을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증권주들은 뭐 코스피랑 거래대금이 이제 하락하고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이익이 동반 하락하는 구간에 나타냅니다. 네. 결국에 코스피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면은 그거는 결국에 이익 감소로도 이게 동반해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뭐 증권주를 지금 배당주로 접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배당주로 접근을 한다면은 뭐 삼성증권 정도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상승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주가가 바텀업해서 조금 반등을 하는 거기에 전혀 소외가 돼버린 업종이 지금 증권 업종이잖아요. 그래도 나름의 또 방어막을 쳐놓은 기업이 있다면 증권주 내에서. 네, 키움증권을 키움증권. 지금 저는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 라이선스가 있으면은 증권사들은 자기 자본의 2배까지 그 신용 공여를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이제 그 이자 수익을 좀 탄탄하게 늘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증권도 네. 어떤 이유로? 네, 삼성증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배당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지금 제가 커버하고 있는 그 증권주들의 배당 수익률이 한 3에서 4%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5%까지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음. 뭐 배당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삼성증권 지금 증권업종 내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험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보험주 2분기 실적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네, 보험주는 일단 손해보험주 기준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뭐 컨센서스를 10% 이상 상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네. 보험금 지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 이슈가 한번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6월 19일자부터는 백내장 수술이 더 이상 그 입원 치료가 아니라 통원 치료다라고 이렇게 그 전환이 되면서 관련해서 이제 보험금 지급액이 과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이 되었지만 이제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급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청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최근에 혹시 뭐 그 진단 그 보험금도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혹시 건강검진 최근에 받으셨나요? 건강검진 작년에 받고 올해 또 받아야 되나요? 올해 보통 1년에 한 1년에 번씩 한 번씩 하시죠. 아,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그 진단 관련된 게 최근에 줄어드는 게 요즘에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그 환자들이 별로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진단 축소로 이어지고 보험금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뭐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죠. 네, 그렇군. 그렇죠. 비출 비용이 좀 줄어들으니까. 네, 자, 그러면 조금 매크로로 가서 지난 7월에 한국은행이 이제 빅스텝 50bp 인상했잖아요. 금리를. 8월 금통위에서는 과연 어떤 행보를 볼 건가? 예상. 뭐 금리 전망은 제가 하지는 않는데 네. 사실 이제 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뭐 보험사한테는 무조건 호재라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공사한테. 네, 이게 왜냐하면 운용 손익이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은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보험사들은 이 채권 평가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그 자본단에서만 조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신규 투자 이원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익에는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IFRS 17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이제 2023년부터 도입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제도 또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하반기 그러면 보험주 좀 기대해봐도 되는지, 보험주 중에서는 최선호주를 어떻게 선택하고 계시는지 요거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보험 업종은 지금 하반기에 굳이 뭐 나쁘게 보실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제 긍정적인 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다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손해보험 업종 내에서는 현대해상을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오늘 52주 신고가도 잠깐 이제 기록을 했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네. 그 기존과 그 투자 포인트는 동일합니다.
IFRS 17이 적용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5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실손 보험들이 갱신이 시작이 됩니다. 네. 이게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걸쳐서 전체 계약들 중에 약 70% 이상이 갱신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이 결국에는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주로는 하나손해보험 그리고 메리츠화재 함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자, 보험주 중에서는 현대해상을 탑픽으로 꼽아주셨네요. 오늘 보험증권 쪽 커버를 좀 들어봤고요.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임희연 애널리스트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